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자세적인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운드백이라든지 혹은 플랫백이라든지 내가 라운드백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할 건지 아니면 플랫백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할 건지 혹은 내가 스모 데드리프트로 데드리프트를 할 건지 컨벤셔널로 데드리프트를 할 건지 이런 자세적인 선택 사항들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개인에게 보통은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데드리프트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을 놓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바벨을 보통은 미드풋에 놓으라고 하죠. 완전 발 중간에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신체 구조나 우리가 근육의 발달 혹은 뭐 뼈의 길이, 체형 이런 거에 따라서 바벨을 발의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드풋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지만 특정한 시점에 완벽하게 미드풋에 두고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미드풋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코치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앞쪽에 거의 발가락 앞쪽에 발가락 끝부분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벨을 멀리 두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보다 거의 정강이가 쓸 정도로 가까이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변수임을 인식을 한다면 더 좋은 자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절을 해서 자세를 찾을 때 훨씬 쉽게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고중량에 올라가면은 힘쓰기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 뭔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합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도 이 변수를 한번 조절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좋은 자세를 한번 찾아보는데 신경을 써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벨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하러 이렇게 쓰잖아요. 이때 정강이 우리가 바벨을 들기 직전에는 정강이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벨이 발 기준으로 앞쪽에 바벨이 있던 혹은 발 미드풋에 가깝게 발의 딱 중간 부분에 바벨이 있던 딱 들기 직전에는 정강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정강이가 붙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셔야 빈틈없이 운동 단위를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어느 위치에 발 기준으로 발의 앞쪽에 바벨을 위치시켰을 때와 가깝게 위치시켰을 때 요때 관절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무릎을 아무리 많이 내밀어도 우리가 정강이를 딱 붙는 정도만 무릎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보는 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관절 각도가 확연하게 아마 차이가 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바벨을 발에서 멀리 이렇게 위치시키는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한 자세 보시다시피 하단에서 무릎이 훨씬 많이 쓰이죠. 무릎이 훨씬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무릎의 동원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도 있게 요구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쓴 상태에서는 무릎의 굴곡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대신 고관절에서의 관절각이 더 커지죠. 토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바벨을 처음 가속시킬 때 무릎보다는 엉덩이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필연적으로 이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하단에서 혹은 상단에서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수 있고요. 하단에서 내가 어떤 운동 단위를 좀 더 많이 동원할지에 대한 어떤 그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벨을 많이 앞쪽에 놓고 앞쪽에 놓은 상태에서 정강이를 붙여서 하단에서 무릎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을 띄웁니다. 가속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면에 가까이 두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무릎을 아예 안 쓰진 않겠지만 비교적 이 후면, 엉덩이와 햄스트링 혹은 허리 이런 근육들의 이 동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모 데드리프트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든 바벨을 어느 위치에 놓는지에 따라서 처음 바벨을 가속시키는 운동 단위가 달라진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선수분들이 다양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자세를 보시면 스모 데드리프트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바벨을 앞쪽에 두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가까이 정강이를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세워둔 상태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수를 조절을 해서 기준점을 찾으셔야 되고 나에게 편한 자세가 어딘지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 세션에는 자세를 이렇게 했는데 다음 세션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특정한 변수를 조절 가능한 변수라고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변수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해상도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바라볼 때. 그래서 매 세션마다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내가 의도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변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를 할 때마다 이제 본인도 모르게 다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은 스모 데드리프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면 이제 매 세션마다 스탠스가 달라요. 본인이 어떤 스탠스로 했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코치가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도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을 내 발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두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나름의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고중량에서 뭔가 적절한 자세가 유지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통증이 생긴다거나 혹은 부상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변수 조절로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 시 바벨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감사합니다.